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빨리빨리 끝내고 치맥을 가야 됩니다. 아, 저도 지금 빨리 갈 일이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신데요? 아, 제발 잡지 마세요. 왜 오셨어요? 근데? 아니, 오늘은, 네, 촉설. 그 말을 하기 전에, 음악 한 곡을 제가 선곡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좀 들으면서, 들으면서. 지금 여기 있네. 도나 돈 얘기하려고. 예산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예. 지금 예산 심의위원이시죠? 예. 네.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아세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예. 근데 이 숨은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자방이라 하면,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에 대한 조어인데요. MB 정권의 핵심적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는, 네. 그 추정되는, 이거를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조사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4대강은 감사가 있었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차 없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여서 뭐 비리를 한번 척결해봐라.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 그게 지금 미적거리고 있었어요. 뭐 24조가 들어갔다, 뭐 20조 이상이 들어갔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담합 의혹도 있고 네. 비리 냄새가 나는 그 주제죠. 그리고 자원외교는 뭐냐면 이런 거죠. 석유공사, 광물공사 이런 데에서 우리로 치면 강원도에 폐광 처리가 된 것을 사요. 몇 조씩. 그리고 그걸 알고도. 그런 네. 의혹이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또 그게 조단이고, 게다가. 그렇죠. 조단이죠. 네. 날린 돈이. 네. 그래서 이 자원외교로 들어간 돈이 40조.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어낸 건 얼마죠? 별로 없어요. 5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네, 그래서 하여튼 40조를 수십 쓰고. 조를 날린 거죠. 날린 거죠. 네. 그거 다 어디로 가냐고. 근데 계약이 돼 있기 누가 때문에 먹었어, 이거? 그렇죠. 근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조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먹은 거예요. 그다음에 방산비리. 네. 네. 예, 그러니까 무기 도입하고 뭐 이럴 때 실제로 뭐 리베이트를 줬다는 의혹, 꺾기 했다는 의혹, 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근데 이 사안들은 대부분 규모가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조단인 거예요. 조단이죠. 뭔가 누군가 해먹었으면 조단위로 해먹은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어쨌든 사자방 비리는 이게 사실은 전 정권의 뇌관인 거죠. 그렇죠. 어느 쪽으로 건드려도 터지면 아주 그냥 그렇죠. 대박으로 그러니까 터지는. 한 군데만 터져도 전 정권은 이것이 밝혀졌다. 부정비리가 있다 그러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폭발력 큰 그런. 그거를 야당이 주장해서 그 특검이 지금 현 정권이 받아줄 리가 없는데 뭔가 변화를 감지하셨군요. 그렇죠. 아, 역시 촉이 있어. 아직 살아있어. 네. 근데 어떤 변화를 감지했어요? 네, 저희가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네. 일단 주장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예상했는데. 논의의 가치도 없다. 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거 뭐 좀 지켜보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 함은 지금 새누리당이 갈라져 있잖아요. 친박계도 있고 김무성계도 있고 예. 또 한쪽 구석에 친이계도 있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그럼 두고 보자 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친박계입니까? 친이계입니까? 친김계입니까? 제 촉으로는 네. 네. 친박 쪽인 것 같아요. 친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겠죠.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당연히. 네. 아니, 이것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 민생을 챙겨야지 뭐 이런 얘기 민생을 나와요. 내팽개치고 지금 뭐 하는 소리냐? 정쟁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 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정청래 등 강경파에 휘말리는 친노 반성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북도 나와야죠. 종북도 나오고.
그런데 잠깐 기다려봐. 아, 그 정도? 네, 잠깐 리액션이. 기다려봐. 친박계 쪽에서 잠깐 기다려봐.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딱지는 안 붙였지만 새누리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당 지도부는 친김계잖아요. 어쨌든 누구라고 그건 어느 완전히 계라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하는 쪽이냐, 네. 아니면 내가 차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쪽이냐,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친 이쪽이 그럴 리가 있겠냐. 그건 빼고 그러니까. 예. 근데 대체적으로 당 지도부로 하면 친이계든 친박계든 좀 어우르면서 좀 이렇게 편들어주는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기다려봐라. 이렇게 한번 밀었더니 약간 흔들려요, 지금. 그러면 친김계네요. 그럴 수도 있나? 그리고 방산비리는, 지금 수사를 세게 하고 있으니까 좀 보자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촉이 여기서부터 이제 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촉설이죠. 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친이와 친박의 심각한 갈등이 친이와 친이와 친박의 친박이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아닌가요? 아니면 친박과 친인가요? 친이. 어쨌든 이쪽과 저쪽이 아니 이게 근데 약간 지금 친이가 세 갈래잖아요, 약간 세 갈래. 네, 애매해요. 친이의 세력도 잔존해 있고 네. 친박 이 사실은 현 정권 쪽이고 그리고 음. 차기는 우리 거야 하는 김계가 있고. 김무성 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쪽 저쪽으로 정리하자고 그냥 네. 네. 이쪽과 저쪽이 심각하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도부가 지금 그 한번 두고 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 지도부죠. 당 지도부는 친김계 아닙니까 말하자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이제 김무성 친김계 차기 정권은 우리 거야 네. 하고 이제 그 개헌을 한번 들이박아 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 정권을 진 쪽에서 조용히 해. 네. 그래서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힘의 균형은 어쨌든 정권을 지는 쪽이 훨씬 지금 더 강하니까 주저앉았잖아요. 깨갱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냥 죽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차기다. 그러면 친박과 친이계를 이간하는 거 아닐까요? 친김계가 그러니까 이 이제 사안이 이럴 던져지면 수 있어요. 둘이 붙으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박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이계의 묵계 내지는 도움을 받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친이 쪽의 그 구 권력에서는 지금의 친박의 여러 가지 뭐 부정 비리나 밝혀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기 어렵겠죠. 근데 두 세력을 등에 업거나 두 세력을 나는 배제하고 새로운 미래 권력을 창출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둘이 하면서 싸워서 뭐 그럴 이렇게 수 있죠. 그게 이간계, 근데- 친김계. 근데 저는 약간 다르다고 네. 생각하는 게 친이계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친이계는 없어지다시피 했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친박으로 많이 가거나 혹은 김무성계로 붙거나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친이계라서 우리가 친이계로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세력을 꾸린 사람들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친박과 친이를 이간질할 이유도 없고. 이간질한다는 의미는 네. 어쨌든 전 정권에 붙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루는 일군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게 친박으로 갔던 간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친박에 붙어 있다면 그 원조 친박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새가 갈라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예를 그래서 들면 분열을- 그런 분열을 갈등을 위한-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떨어져서 일로 와라. 네. 이게 만약에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야당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네. 굉장히 중요한 해설이네요. 그렇죠. 네. MB 정권을 어쨌든 지금의 박근혜 정권에서는 버리고 간다. 얼마나 버리고 할 것인가. 정리하고 간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MB계와 지금 박근혜 친박계의 전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근데 저는 약간 뉘앙스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총수님 설명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김계. 친김계가 네. 이간질을 시켜서 니네가 어디에 붙어있건 우리한테 와라라고 하려면 MB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MB를 공격하면 친이계의 마음을 얻을 아니 수 없으니까. 공격은 이쪽이 하는 게 아니죠. 야당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방어를 하면서 친이계한테 오라고 마지못해 해야지. 받아주는 척하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전 정권을 털고 가야 지금 현 정권의 인기도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저는 근데 포장도 여기서 해가며, 예. 여기서 저는 사실은 어쨌든 대우를 흔들겠다는 거죠, 제 말은. 박근혜 정권 들었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를 한번 논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 MB 청산 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 카드를 통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다. 그거는 과거 정권들이 항상 써왔던 방법. 항상 써왔던 방식이죠. 전두환을 보내는 노태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두환 추징금. 이거 네.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카드는 여권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자방 비리 같은 경우는 최후의 카드로 쓸지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정권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의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제 가설은 생각해 봅시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을 구성했던 사람들로부터 혹은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현 정권에 힘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인기가 올라가는 대신에. 그런 혼란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김계가.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암투가 시작됐나? 뒤에서. 아니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노림수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노림수가 뭐지가 뭔가요? 뭐지? 그 노림수가 뭐지를 말해줘야 그러니까. 톡설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항상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권력이고 2년 차인데요. 최정점인데 네. 위기 모면용 카드로 그건 이것을 아니잖아요. 쓰려고 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4대강이나 방산비리는 이미 뭐 너무나 많은 의혹이 불거졌었고, 그리고 자원외교는 하베스트라는 그 회사 있잖아요, 캐나다. 근데 그것은 아까 예를 든 대로 거의 폐광 직전에 광산을 그냥 돈 수조 들여서 산 꼴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꼬리를 팍 잡혔어요, 이번 국정감사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차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서늘히 해석하면. 그러면 네. 우리 정권은 불거진 비리에 대해서는 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언급한 새누리당 의원은 누군가요? 지금 협상은 우인군 원내대표하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밀당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완구 지금 원내대표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태도가 얘기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럼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박이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총수님의 약간 그게 약간 헷갈리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뒤에서는 양다리가 걸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자기가. 네,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MB의 위기가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또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여권의 불리한 이슈에는 분명한 거죠, 지금. 예. 뭔가 애매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뭘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문학적 소양이 좀 뛰어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소설을 쓴다면 친박의 입장으로는 김무성의 세력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김무성이 너무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서 반기문을 띄우는 것 자체가 김무성 대표로서는 무지하게 불쾌한 일이죠. 두렵기도 하겠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친박이 친박으로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조급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런 관점에서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뭐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박이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친박이 그거를 친김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사자방 아닌가라는 비리가 왜 생각이 들어요. 친김을 견제하는 수단입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친김 쪽에 친이가 더 많잖아요. 친박보다는. 그렇죠. 거꾸로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친박이 네. 묵인 내지 방조 내지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수확도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그렇죠. 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박 쪽에서 이걸 받아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설은 예.
A, B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A가 이걸 이용하든 B가 이걸 이용하든 어느 쪽 그렇죠. 한쪽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 많아는 얘기인데 이게 둘 중 하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덕분에 우리 각하가 소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자, 이거 예언입니까? 그럼 내년 전국에 대한? 그렇습니다. 오. 제 예언이 네. 대체적으로 맞았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